반갑습니다. 제대로 박사 TV의 재승욱입니다. 자, 오늘은 스타벅스에 대한 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대로 박사 TV에서는 스타벅스 상권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스타벅스는 제가 상권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프랜차이즈 업종 중에서 가장 눈여겨보는 프랜차이즈 중에 한 곳입니다. 특히 스타벅스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은 매장 보유수를 가지고 있는데, 스타벅스는 뭐 다른 커피 전문점과 다르게 유일한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어떤 스타벅스를 가시더라도 똑같은 서비스와 똑같은 품질, 똑같은 맛의 스타벅스 커피 맛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뭐 우리나라에 국한된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를 가시더라도 스타벅스의 그런 서비스와 맛과 이런 퀄리티를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작년에 큰딸과 함께 동유럽 프라하에 스타벅스를 갔습니다. 물론 스타벅스를 가기 위해서 프라하를 간 건 아니지만 프라하를 여행하기 위해서 제가 프라하를 갔는데, 이 프라하라고 하는 곳은 제가 가보니까 물론 겨울에 갔지만 성의 나라입니다. 워낙 성이 많은 나라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많이 받았던 아주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이런 역사의 이 프라하였는데요. 뭐 체코 프라하 여인으로도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이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중에 프라하 안에 스타벅스가 있었는데, 그 스타벅스 커피 전문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프라하의 유명한 관광지 앞에 위치하고 있는 스타벅스였는데요.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성을 볼 수 있는 이 야외에 스타벅스 커피 전문점을 설치를 해서 커피를 저 밑에 지하에 가서 커피를 주문하고 커피를 받아서 그 지하에 앉아서 드셔도 되지만 요 위에 성에 올라와서 야외에서 커피를 마셔도 되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탁 트인 자연 환경과 더불어 커피 맛이 아주 일품으로 아마 느껴질 것 같습니다. 커피 가격은 우리나라 가격하고 거의 비슷했는데요. 보통 뭐 가격이 5,000원에서부터 6,000원, 7,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별 차이는 안 났고, 스타벅스가 뭐 지리적으로 조금 차이 있는 부분이 그 나라의 여러 가지 그 문화유산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이런 지역에 스타벅스가 입점한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요 프라 여기도 유명 관광지 앞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일임에도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있는 이런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스트리아 비엔나, 우리 비엔나 하면 저는 그 비엔나 소세지가 유명한 줄 알았는데, 그 가이드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비엔나라고 하는, 오스트리아가 수도가 비엔나거든요. 그 비엔나가 커피로도 되게 유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엔나 커피가 여기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출처가 되었던 이런 커피 원두였는데, 이 커피의 원산지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스타벅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스타벅스에 상가 입점했던 그 장소를 보면 던킨 도너츠가 있는 옆에 입점을 했고, 그다음 막스마라 있는 아주 유명한 상점이 있는 그 상점 옆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이 스타벅스가 입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외여행을 가면 스타벅스 커피 잔을 꼭 그 나라 커피 잔을 가지고 사와 옵니다. 그러면 그 커피 잔에는 그 도시의 이름이 적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행 갈 때마다 꼭 스타벅스를 들러서 스타벅스 커피 잔을 모으는 게 제 취미인데, 제 거실에 보면 제법 많은 스타벅스의 그런 잔들이
지금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스타벅스는 전 세계 뭐 유럽뿐만 아니라 동남아, 뭐 미주, 남미 등등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스타벅스의 입점은 상당히 상권 분석을 철저히 하면서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이 좋은 곳에 입점한다는 것을 저는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앞에 그 화면을 돌아가 보면 지금 요 제목이 보면 영도의 스타벅스 개점설 직접 물어보니라고 하는 요 주제였는데요. 어떤 신문에 이제 발췌해가지고 나왔는데, 요게 제가 사실은 2년 전인 2019년 정도에 제가 요 발췌했던 신문 기사입니다. 근데 요 기사를 제가 2년 전 거를 왜 갖고 왔냐면, 2년 전에는 그 스타벅스 매장 수가 100개 정도 되었습니다. 100개. 근데 지금 2년이 흐른 후에는 부산의 스타벅스 매장 수가 9개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 표시를 한 구가 지금 스타벅스가 조금 늘어났던 그런 구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개, 두 개 정도 늘어난 구를 제가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기장구 같은 경우에는 3개였다가 지금 4개로 이렇게 돼 있고, 동구에서는 지금 2개여서 2개 더 늘어서 4개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금 북한 재개발하고 있는 지역에 여러 가지 상권 변화를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강서구도 마찬가지로 2개밖에 없었다가 4개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상구는 2개였다가 1개가 늘어났고요. 사하구는 원래는 6개였는데 7개가 되었고, 금정구는 7개에서 8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합치니까 지금 현재 2020년 3월 기준으로 부산 스타벅스 매장 수는 총 109개가 되어 있다. 그럼 부산은 16개 구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영도구만 스타벅스 매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의 스타벅스의 가장 초점은 영도구에 언제 스타벅스 매장이 들어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영도에 들어온다고 하면 어디에 들어올 것인지에 대한 요 두 가지가 지금 부산 상권에 있어서 영도구 상권에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저는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스타벅스 매장 수가 지금 계속 전국을 단위로 계산해봐도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상권 분석을 강의하면서 상권 분석 강의에 있어서 좋은 상권, 나쁜 상권을 구별하는 기준 중에서 요 프랜차이즈 업종을 많이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 프랜차이즈 업종 중에서도 단연 저는 스타벅스 매장이 있는 상권과 없는 상권, 스타벅스 매장이 있는 상권은 좋은 상권, 스타벅스가 없는 상권은 나쁜 상권은 아니지만 있는 상권보다는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릴 정도로 이 스타벅스 상권은 굉장히 상권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스타벅스를 참 좋아하고 매일 스타벅스 커피 전문점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거기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스타벅스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직영점입니다. 직영. 전 세계 스타벅스는 미국 본사를 두고 있는 미국 회사를 가지고 있는 직영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코리아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스타벅스를 관리하는 이런 사장님을 두고 그 대표를 기점으로 스타벅스가 관리되고 있는 반면, 다른 대리점이라든지 다른 어떤 커피 전문점처럼 직영점을 이용하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는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똑같은 숙련된 종업원들이, 숙련된 바리스타가 커피를 타고 커피의 그 원두도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라별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커피 맛이 조금 차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원두의 맛은 어느 나라를 가든 어느 지역을 가든 똑같은 맛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 전문점은 커피를 판다라고 하는
단순한 커피 전문점의 개념이 아니라 문화를 판다. 이 스타벅스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뭐 10시간이든 뭐 공부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직원이 절대 손님을 눈치를 주거나 손님이 나가라고 하거나 이런 절대 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하나의 원칙이다 보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커피 한 잔 시키고 스타벅스에서 아예 도서실처럼 공부를 하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절대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 커피 전문점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 시켜놓고 1시간, 2시간 있으면 눈치도 보게 되고 상당히 자리에 오래 앉아있기가 불편한데 또 스타벅스는 또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커피 값은 다른 커피 전문점에 비해서 비싸지만 이 스타벅스만을 고집하고 스타벅스의 여가를 즐기면서 공부도 하는 이런 문화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좀 특징적인 그런 문화로 자리 잡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대로 박사 TV에서는 이 스타벅스에 대한 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스타벅스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되냐면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셔가지고 요 스타벅스라고 하는 글자를 치시면 이 스타벅스 co.kr www.starbucks.co.kr이라고 하는 요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럼 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스타벅스의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스타벅스 홈페이지. 그러면 스타벅스의 여러 가지 커피에 대한 여러 가지 원두, 그 다음에 커피 이야기 이런 것들도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와 어울리는 커피는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또 스타벅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사이트들이 나와 있는데요.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음료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품 보기 이런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에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글라스라든지 머그컵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 메뉴 이야기 이렇게 나와 있고, 스토어 들어가시면 우리나라 전체에 매장 찾기라 해가지고 스타벅스 매장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사이트들이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매장 찾기를 해가지고 지역 검색 이렇게 누르시면 요 지역 검색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내용들, 예를 들어 서울이다 이러면 서울에 지금 전체로 보면 스타벅스가 지금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사이트가 지금 빨리 안 움직이지는데, 예. 그래서 스타벅스 코리아 co.kr 들어가시면 요 보시면 이제 서울의 개수가 지금 전체가 512개라고 돼 있는 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가면 지역이 있겠죠. 강남구부터 25개의 구가 있는데 요 구에 예를 들어서 강남구다. 그럼 강남구에 지금 요 커피 가게가 강남구는 스타벅스가 28개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 매장이라 해가지고 로그인 해가지고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그 매장하는 이런 것들도 직접 볼 수 있고, 어느 매장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 상세히 보시면, 상세 정보기 들어보시면 영업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들, 전화번호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리월드라고 하면 마이 스타벅스 여러 가지 지역사회 스타벅스 카드,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 이런 것들 살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대로 박사 TV에서는 스타벅스와 상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스타벅스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우리나라 전국의 스타벅스 매장이 어디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 매장별 이벤트라든지 프로모션 이벤트, 그 다음 새 소식, 그리고 스타벅스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드렸습니다. 제대로 박스를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대로 박사 TV였습니다.